이제 마지막 소단원 세 번째, 두 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인데요. 마인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프로스펙팅을 잘 하려면 두 개의 마인드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인드냐? 첫 번째는 사업가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스펙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합한 고객을 찾고 부적합한 고객을 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스펙팅 도구인 전화를 통해서 콜드콜링을 하게 되면 고객의 거절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고객의 저항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이더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아웃바운드 콜센터 아시죠? 콜센터 조직 중에서도 아웃바운드를 전문으로 하는 콜센터 조직이 있어요. 제가 그 조직에 가서 종종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연봉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직률이 높을까 보면요. 결국은 사업가 마인드의 유무로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그 콜센터 조직에서 고객 DB를 위로부터 탑다운으로 받잖아요. 이때 그 DB를 저는 1차 DB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 주어진 DB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요. 고객의 저항이나 거절에 대해서 이 내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자존감의 하락이나 상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을 자신만의 고유한 DB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2차 D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고객에게 내가 아웃바운드 콜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고객과 관련된 조사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 본인의 자기 주도 하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컨택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내가 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마련이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기계적으로만 하게 되면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그냥 기계처럼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 오더라도 나 상처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업의 목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고객의 성공을 돕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무관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가 마인드하고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그런 시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객 컨택을 통해서 고객과의 약속 잡기 성사율을 높이거나 가망 고객이 아닌 수주 고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단순한 1차 DB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주도하에 2차 DB로 재가공을 해서 고객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사업가 마인드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열린 마인드에 해당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모든 매체와 채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관심과 열정을 수반한 그러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저에는 바로 열린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책 말고 두 번째 그 서적인 그 프로미스라는 책에 제가 이제 그런 제 경험치를 적어 놨었는데, 이런 거죠. 그 고객 DB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땡볕이 장렬하는 그 여름철에 제가 그 강남 어떤 도로를 걷고 있다가 그 강남 대로변에 아주 높은 그 옥탑 광고를 보고 본능적으로 그 옥탑 광고에 있는 기업체의 광고에
전화번호를 바로 전화를 해서 프로스펙팅을 했고 또 그 기업을 찾아가서 그 계약으로 연결시키는 사례도 제가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가망 고객 후보군을 프로스펙팅해서 고객 DB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뭐 주식 방송을 보다가도 그냥 단순히 내가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관심이 가는 종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바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텔레프로스펙팅을 감행을 함으로써 고객과의 만남을 이뤄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약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열린 마인드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농사꾼 역량과 사냥꾼 역량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전문가 영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어떤 로또와 같은 잭팟을 기대하는 영업은 이 B2B 영업에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의 어떤 루틴 자체가 롱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농사꾼과 같은 느긋한 마음을 갖고 평상시에 우리의 습관화된 일상을 그런 프로스펙팅 역량으로 녹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기회가 닥쳤을 때 사냥꾼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객의 정보, 고객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슈들을 잘 조사하고 분석해서 1차 DB가 아닌 자신만의 주도하에 2차 DB화 한 다음에 접근에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가 쓴 책이죠. 그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문장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전통적인 형태이든 비판매로 변화된 세일즈이든 지금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 가치 등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만의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접촉하는 일련의 프로스펙팅 역량을 잘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과 자기주도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반드시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